안녕하세요.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래서 심장질환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요거예요. 지지난번에 이제 암 준비 방법 말씀드렸고 뇌혈관 질환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심장질환인데 마찬가지로 네 가지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심장질환은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의 대부분, 돌연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심장질환 때문이에요. 사망 원인은 몇 년째 암 다음 부동의 2등이고요. 요 심장질환은 혈관이 막히는 혹은 좁아지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심장에서 펌프 기능을 해줘갖고 피를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심부전 요런 심장 장기와 관련된 질환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요 심혈관 질환 보험 준비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 진단비의 범위를 잘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혈관들, 요게 뭐냐? 관상동맥이에요. 근데 관상동맥에 뭐 이런저런 혈관 안에 그 찌꺼기들이 기름기들이 껴가지고서 혈관이 이렇게 막혔다. 그럼 피가 통하겠어요? 못 통하겠어요? 못 통하죠. 완전히 막혔다. 그러면 죽을 만큼 아파요. 정말. 그게 뭐다? 심근경색인 거고 이쪽으로 피 공급이 안 되면 이 심장이 거무튀튀하죠. 괴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죽어가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 급성 심근경색인 거고, 근데 혈관이 막히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좁아지겠죠. 서서히 좁아지면 극심한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때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진단받는 게 뭐다? 협심증,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부정맥인데 보통 심장은 우리가 여기다가 손을 대보면 쿵탁쿵탁쿵탁 하고 이제 뛰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분에 한 60회에서 70회를 뛰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호흡이 가빠진다. 혹은 진짜 막 심장이 죽은 것처럼 천천히 뛴다. 정상적으로 뛰지 못한다. 그럴 때를 이제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거고, 심장에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면서 펌프 기능을 해갖고서 온몸에 혈액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 펌프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에 피가 안 돌아요. 그게 심부전이죠. 심장질환에서 진짜 생명에 위해를 주는 심각한 질병은 급성심근경색과 심부전이다. 물론 이제 다른 질병들도 위험하기는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증권을 봤는데 급성심근경색만 돼 있다.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지 않았다. 막혔을 때만 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맥, 심부전, 협심증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장의 공백이 큰 거니까 미리 건강하실 때 확인을 해 두셔라. 자, 두 번째는 진단비 담보별 보장 범위 확인하는 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심장질환에서 수술비는 있잖아요. 최소노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뇌혈관 질환의 치료의 키워드는 입원, 그 다음에 재활 요거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입원도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유 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그냥 쿨하게 하늘나라 가시든가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살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치료 방법, 특히나 이제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뭐 스텐트 삽입술, 풍선 확장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혈관이 꽉 막혔다. 그러면은 이제 우회 도로를 뚫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게 있고,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거를 우리 요 심장 안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수술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더라. 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1년 한 해 동안에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숫자는 거의 뭐 한 6만 명이 넘어가요. 6만 1,645명이고 수술 건수는 6만 4,074건입니다. 또 이 심장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만 하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 에? 아예 안 하신 분들은 많겠죠. 근데 한 번 하신 분들은 몇 년 이내에 스텐트 삽입술이 됐든 인공 심장 박동 관련 수술이 됐든 또 하게 되더라. 에? 그래서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수술비는 어때요? 할 때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최선호 담보다. 자, 기타 고려사항,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막힌 부위를 찾고 그 막힌 부위를 우선은 주사를 통해서 뚫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뚫으려고 하는 주사가 뭐냐? 혈전용해 치료 담보예요. 이건 수술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몇 시간 안에 증상이 발현되고 3시간 안에 가야만 이 주사를 놔준다고 해요. 어쨌든 보험료가 수술비나 진단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같이 넣어 가시고, 또 중증 심혈관 질환 산정 특례 담보도 있다. 요거는 진단비와 수술비와 혈전 용해 치료 담보를 묶어 놓은 건데요. 한 번 받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어떤 약관에 해당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1년마다 한 번씩 진단비처럼 받을 수가,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순위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요거고요. 두 번째는 혈전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심장질환 수술비입니다. 가능하면 엔대 수술비에 가입하시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엔대 수술비에서는 심혈관 수술이 아니라 심장질환, 그러니까 뭐 인공 심장을 여기다가 넣는 그런 수술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데, 만약에 심장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허혈성 심혈관 수술비만 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혈관 관련된 수술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에 수술비 준비할 거면은 엔대 질병 수술비 가입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부정맥이니 심부전이니 심장 판막이니 요럴 때 이제 진단비에 나오는 거 세 번째인데, 요거를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위험하기는 한데 가입 한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보험료는 또 만만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증일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게 될 건데,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진단비 수준의 수술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하셔라. 최선호 담보는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진단비의 보장 범위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 심혈관 질환에서 수술 담보는 필수다. 그 다음에 혈전용해 치료 담보도 같이 준비를 하셔라. 자,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